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월요일부터 국회의 움직임이 상당히 분주합니다. 오늘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국회운영위원회가 개회 중에 있고, 내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사흘에 걸쳐서 열립니다. 민주당은 최혜병 특검법, 방송사법,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1부에서는 박지원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코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네. 와중에 네, 또 지금 국회 사이트의 청원이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네, 청원이 지금 85만 정도 네. 됐을 거예요. 근데 뭐 접속자가 하도 많으니까 다운되고 그래요. 그게 국회에 이제 국민동의 청원제도가 있다는 거를 사람들도 잘 몰랐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번 네. 기회에 확집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을 국민들이 몰랐다가 이제 그것이 보도가 되니까 엄청나게 밀려오고 우리 법사위원으로 그게 넘어오더라고요. 아, 그렇죠. 청원 내용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법사위원 12년 하면서 소청심사위원장을 12년 했어요. 12년 제가 네. 최고의 국회직이 했는데 네. 12년간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탄핵 소추안이 바로 네. 법사위로 오면은 탄핵 소위원회로 아니 소청심사 소위원회로 온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우리 김용민 의원 소위원장이고 박지원, 서영교, 김성은 우리 간사 네. 이렇게 네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야당에서도 오겠죠. 여당에서도 그렇죠. 복잡합니다. 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역대 전례가 없던 그 탄핵 초추안을 국민 동의 청원을 받아서 심사해야 되는 입장이신데 그렇죠. 그 사유들도 보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김용민 소청 심사위원장의 보고에 의하면은 그 소위원회에서도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려는지 네. 법사위 전체로 넘겨가지고 청문회를 하려는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됐든 오늘 운영위원회도 지금 다 거짓말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다 거짓말 하던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합법적으로 답변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이 최상병 특검법, 네. 방송사법 그리고 김홍일 네. 방통위원장의 탄핵 이런 것들이 숨가쁘게 연결되면서 청원 심사위원회 심사도 청원도 20일까지니까 아마 20일 가면은 300만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300만 네. 가지 않을까. 아직 이렇게 국회의장도 봅니다. 밝히기를 너무 이 접속이 안 된다고 폭주한다고 하니까 서버를 증설하겠다고까지 네, 그렇죠. 공약해야 될 정도로. 왜냐하면 네. 오늘이 7월 1일 아니에요. 네. 지금 20일인데 20일까지 마감돼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00만 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사이트하고 달리 그러니까 본인 인증이 SNS를 눌러서 하면 쉽게 되는 게 있는데 네. 이거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다 입력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휴대전화 통신사로부터의 회신까지 받아가지고 입력해야 되는 정석을 거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니까 절차가 좀 합법적으로 좀 까다롭겠죠. 네. 그렇지만은 국민 청원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서 사무총장이 네. 개발해서 그 사이에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국민동의 청원에 불을 지피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지난주 목요일에 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그 회고록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태원 참사를 조작하고 유도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대통령의 의심이 담긴 발언을 전하면서 이게 또 도화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대통령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159명의 우리 젊은 꽃다운 청춘들이 돌아가셨고 정부 잘못으로 그리고 조찬 기도의 석상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김진표 대통령이 독대를 신청해가지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등
어떤 조치를 해서 빨리 수습했으면 좋겠다 하니까는 천하의 윤석열 대통령 네. 진짜 나쁜 대통령이에요. 이게 어떻게 작전 세력, 유도 네.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또 운영위원회에서는 딱 잡아떼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했다. 네. 그런 말 한 적 없다. 네. 이동훈 후보도 그렇게 말하던데. 그런데 우리 국민은 김진표 의장의 회고록이나 네. 특히 박홍근 전 원내대표에게 이제 김진표 의장이 해준 말 그 메모를 신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변인이나 오늘 이도훈 대변인 얘기했던데 이 밑에 사람들을 시켜서 얘기하지 말고 본변인 대통령이 직접 밝혀보세요. 양심이 있으니까 못하잖아요. 네. 아니, 전 궁금한 게 그 의원님께서는 워낙 대통령실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독대를 조찬 기도에 석상이 하더라도 대통령의 발언 다 적습니까? 배석 안 했으면 못 적죠. 과정하는 못 적습니까? 네. 바뀌기 만약에 때문에. 네. 저 대통령실에서 했으면 녹음이 되지만은 네. 밖에서 했기 때문에 녹음이 안 되고 우리가 김진표 의장의 평소에 인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이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관료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 바른 분이에요.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중요했죠. 세 분의 대통령을 모셔보았고 또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도를 갖춘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박홍근 전 원내대표의 메모에 담긴 내용이 충격적인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 말이 맞다면 예를 들면 당시 용산서장 이임재 전 서장 있잖아요. 네. 그분이 되게 무능력하다고 이렇게 몰아갔다라는 취지의 그런 네, 내용들이 네, 담겨 있다고 네, 하는데 당시에 극우 유튜버들이 이임재 서장이 전남 한평 출신이다. 그리고 문재인 뭐 이래. 대통령이 알박기 했다. 용산서장을 알박기 하기는 그러니까요. 그때 어떻게 알박기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것도 모르고 용산으로 갈 것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호남 출신 경찰서장 경찰 간부들은 다 문제가 있나요? 이러면 안 그러니까요. 되죠. 예. 아, 이게 무능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경찰대 국위 출신이고 일선서에서 경비과장, 보안과장에 서울청 간부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력을 봐도 이 사람이 그냥 엉뚱하고 못난 사람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용산에서 같은 날 또 집회도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면 네. 용산구청장은 뭐예요? 그러니까요. 예. 권영세 의원은 뭐예요? 이상민 장관은 뭐예요? 서울청장은 뭐예요?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진보 언론의 작전에 유도에 넘어갔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진보 언론 등 작전에 우롱당한 그런 그러니까요. 무능한 예. 정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하늘 보고 자기 침뱉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1대 국회 마지막에 말미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다 추천을 마친 것 같은데 그렇죠. 지난 20일이 구성 시연이었다고 하는데 네. 여당이 아직 추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조 열어가지고. 이건 뭐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 국민들이 탄핵 청원을 저렇게 서버가 다운될 줄 한두 시간씩 기다리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탄핵 청원을 하는가? 네. 이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대통령이. 네.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미 국민은 심정적으로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고 탄핵 가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고민을 한 게 우리 법사위 네. 이제 민주당 의원들 매주 월요일 날 11시에 위원장실에서 모여서 간담회를 해요. 거기에서도 참 걱정이 돼요. 이게 정치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된다. 국민이 지지하는 대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가르침인데 네. 만약에 300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 하는 한다면 청원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결국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역대 우리 근대사에 보면은 3.15 부정선거를 4.19로
전두환 군부 정권을 5.18로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을 촛불로 네. 다 민중이 국민이 심판했단 말이에요. 정치권에는 나중에 손을 얹어서 해결을 했죠.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거죠. 네. 저는 진짜 끔찍해요. 이것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은 하려면 해라? 애들 뭐 초등학교 2, 3학년 같은 심보를 가지고 대통령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공당의 전직 대변인이 발언한 내용을 봤더니 민주당 당원 수가 250만이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아직 거기에도 한참 못 미치는 네.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청원에 참여한 것으로 좀 약간 폄훼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위기의식이 없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참모들이라도 좀 건전한 생각으로 대통령께 말씀해야 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 보세요. 네. 자, 경로 안 했다. 경로 이유는 안보상 말하지 못한다. 자, 800-800-7070 전화 네. 안보실에서 안 했다. 답변하면은 안보상 문제가 있다. 이게 어떻게 안보예요? 왜 그 전화로 즉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최상병 거는요. 윤석열 대통령 등 55명이 3699번의 네. 통화로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였느냐. 그리고 거기에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최상병 경로, 이태원 경로. 대통령 경로 대통령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국민 경로로 지금 100여만 탄핵 청원이 올라가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뭔가 수습이 좀 돼야 되고 오늘 운영위를 열었으면 뭔가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서 국민 분노를 누그러뜨려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정지석 비서실장 그 발언을 봤더니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 없고 증거도 없다. 그러면서 전원의 전원을 통해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 실체적 증거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체적 증거가 56명이 네. 3699번의 전화 내용을 밝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다고 하면은 대통령 전화를 압수수색해서 포렌식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임기원 국방비서관 등을 다 해야 되는데 네. 안 했단 말이에요. 왜 박지원은 잡혀가면은 다 하면서 네. 자기들은 안 하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7월 17일 최상병 순직한 날 아니에요? 네. 그로부터 8월 초까지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1년이 지나면 그렇습니다. 통화 기록이 다 네. 없어져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 단톡방에 경호실 A씨라는 사람이 네. 자 임성근 사단장 1사단장하고 우리 골프 모임 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있는 이 모 씨는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돼 가지고 실형을 살고 나온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경호실 또는 이 모 씨가 김건희 여사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도 규명해야 돼요. 따져봐야 되는 거죠. 따져봐야죠. 네. 이걸 무조건 아니라고 하니까는 오리발 내니까 자꾸 의혹이 더 커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800-7070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어디 방에 있었느냐, 어디 방에서 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네. 누가 있는 거 알아요? 아울러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핸드폰과 기록이 나와야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따져볼 네.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당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라북도 새만금
여러 행사를 갔어요. 네. 거기서 어떻게 전화를 했겠느냐? 그러면 누가 개인 핸드폰을 사용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은 압수수색을 해서 포렌식을 하고 특검만 해야만이 나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 대통령실 측근 이 사람들이 결백하다고 하면은 해야죠. 특검을 받아서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게 네. 그냥 무조건. 그리고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 잘하시는 분이 입 딱 다물습니까? 이건 아니,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또 운영이 질의를 했더니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저급하고 네. 비열하더라도 사실이지 않냐고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 사실이지 않냐고요. 아니 뒷말이 질의가 뭐라고 이어졌냐면 이런 공작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배후에 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데 동의하는가 그랬더니 동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보면 이거 받은 사람은 처벌이 안 되고 준 사람만 공작의 조연으로 처벌되는 게 아닌가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 최 목사가 네.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건의권익위원회다 하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다 보태면 오늘 운영위가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게 출발부터 비서실, 뭐 경호처, 안보실 다 달라는 자료를 안 줬다는 겁니다. 안 줬죠. 그러니까 운영위가 원래도 이 꼼꼼하게 안 주는 습성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대통령실들이 그렇죠. 그렇긴 네,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이렇게 그 야당에 박한 거는 다수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대통령만 있고 대한민국은 다른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하고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물었죠. 법사위때 물으니까 거기서 걸려왔나? 기억이 없습니다. 무슨 전화이냐?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화 후에 박정훈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불이익을 받는 처분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연결되지 않냐고요. 하나부터 10까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네. 해야죠. 그렇죠. 네. 그 대정부 질문도 이제 화요일, 수목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 준비하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주로 어떤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공략을 할까요? 글쎄요. 저도 이제 첫 질문에 한번 네. 신청하려고 했는데 뭐 선배가 네. 후배들이 많이 한다고 하니까 안 했습니다만 네. 저는 지금 현재 남북관계 정치 외교 안보 문제니까 남북관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질문해 보려고 했어요. 아. 네. 그런데 그 기회를 이제 다른 의원들이 가졌으니까 아직까지 어떤 내용으로 질문을 하는지 박찬대 원내대표는 파악하고 있겠지만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대정부 질문도 이번 주에 기대가 되는 와중인데. 아, 그렇죠. 네, 근데 첫 국회인데. 네. 근데 국민의힘 정부 여당 다 포함해 가지고 대응하는 걸 보니까 어제 이제 당정대 그 회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자리에서 이미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늘 운영위 전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가 네. 자기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당이 대승적으로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을 하고 기형적으로 네.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이 누구에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근원입니다. 네. 악의 근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은 여전히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면서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전혀 편법이 아니죠. 네. 왜 편법입니까? 국회 법에 따라 하고 계신 법에 거죠. 따라서. 네. 우리 법사위만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뭐 핫하게 네. 대결하지만은 오히려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보태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민에게 힘이 되기보다는 여야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운영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상처 주는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거들고 나섰더라고요. 뭐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뭐 그냥 써준 대로
읽어보니까 네. 아직 뭐 거기다 뭘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아무튼 모든 근원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최상병도 마찬가지고 이번 음모설도 마찬가지고 작전 유도 이런 말을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 입에서 거침없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을 기록한 김진표 국회의장과 네. 박홍근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나서는 것은 나는 참으로 염치 없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누구 말을 신뢰하고 있어요. 누구 말을. 이걸 좀 대통령께서 알으셔가지고 제발 나라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요. 진짜 요즘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아, 왜 골치가 아프십니까? 아니 해남반도 진도 내려가면 마음이 편해요. 비록 농어민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 다니면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지만은 서울에 올라오는 기차를 타면서는 야 내가 또 가서 끝없는 싸움을 해야 되냐. 내가 왜 국회의원이 됐냐. 왜 내가 정치로 다시 나왔는가. 그래도 건설적인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이게 진짜 이 대통령 하나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진다고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십시오.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난리인데 부자 네. 감세하자는 건 지금 자영업자들 보세요. 식당 동네 식당 가보세요. 얼마나 어렵고 이자 부담으로 농어민들 한숨을 쉬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들의 한숨을 대통령께서 함께 쉬면서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줘야 될 대통령이 밤낮 저렇게 무슨 싸움만 걸어가지고 싸움하면은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지금 보십시오. 야, 방통위만 하더래. 네.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은 임명하지 안 해주고 결격사유 있다고? 결격사유 있다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원장하고 두 사람 네. 합의제다. 두 사람이니까 합의제 할 수 있다. 그게 말이 됩니까? 5명의 정원 중 두 사람 대통령 정부가 임명한 그 사람 가지고 합의제로 해서 KBS, MBC 박문진, 네. EBS 이사들, 사장들 다 교체하려고 하면은 그게 되느냐 이거죠. 거기에 지금 그 방송들의 민주주의 1호인 언론의 자유가 박탈되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 진보 세력 192석이 그걸 보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라. 네. 그러다가 안 되니까 탄핵하니까. 그러면 또 그 김홍일 위원장은 그 사이에 다 해버리겠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이 만약 이번 주에 의결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김홍일 위원장이 이제 직무정지가 되고. 그 지금 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네. 그 전에 이동관 네. 전 방통위원장처럼 탄핵 의결되기 전에 주랭락을 한다는 겁니까? 사표를 네. 낸다는 거죠. 그러면 또 새로 세워서. 또 하고. 자, 최상병 특검 또 거부권하면 또 하고. 김건희 특검 또 하고 거부권하고 또 하고. 이런 악순환들이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냐고요. 이게 대통령 한 분만 네. 마음을 바꿔서 진짜 공치 협치를 한다고 하면은 이건 저는 일거에 해결될 문제인데 이게 뭡니까? 나라가 지금 이거 어디로 갑니까? 아니 2016년에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 하실 때 그때 보면은 정진석 원내대표였잖아요. 그럴 때 보면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국회가 돌아가는 원리를 좀 이해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로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저하고 같이 해서 네. 제가 정진석 의원이 네. 비서실장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음. 그리고 이재호 장관이 총리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픽업이 되고 이재호 좀 민주화 추진위원장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건 대통령이 하실 문제지만은 누가 비서실장을 하건 누가 총리를 하건 누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되든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이거죠.
이분이 꽉 잡고 있으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세요. 배신의 나팔 소리가 벙벙 울리고 있잖아요. 한동훈, 세 사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다 보면은 설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더라도 또는 실패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이미 분화가 시작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아까 보면은 비서실장이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낸다고 했는데 검찰 시계도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얼마 전에 봤더니 북부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인가요? 이분을 네, 이제 그렇죠. 네. 소환 조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했다고 하고 이게 뭐 감사원에서 이제 아마도 대검에 넘긴 사건인 것 같은데. 감사원에서 했다는데요. 네.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방대학원 교수예요. 아. 그런데 이 서울대학교 교수도 국립대학이지만은 대학 교수들은 정당에 가입할 정치 활동이 보장되잖아요. 네. 네, 국방대학원 교수도 과거에 그렇게 정치 활동을 한 그런 사례가 있고 김정섭 거기에 있는 무슨 위원장 하면서 거기를 묵인했다는 거예요. 그분도 과거에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하고 한 일인데 이제 와서 대통령 선거 2년이 지난 이제 와서 하나씩 잡아들인단 말이에요. 자,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인사청탁 문제도 네. 2년이 돼서 이제 또 시작한다. 네. 울산시장 선거 문제도 2년이 돼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추가로 또 한다. 예. 조국 전 민정수석 또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2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과 모든 수사기관은 뭘 했어요? 김건희 왜 도이치모터스 안 합니까? 왜 디올백 안 합니까? 왜 양평 고속도로 문제 안 합니까? 자기들 것은 안 하고 네. 야당 것은 이제 다시 뒤져본다? 이건 천인공노할 정권 아닙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래놓고 오늘 이제 윤영위에서 이제 제안을 한 게 정무장관을 신설해서 국회에서 그 우리 야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겠다고 말을 하니까 솔직히 정무장관 신설을 이렇게 제안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무슨 의도인지. 아니, 저는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만든다고 해서 잘했다. 네. 그렇지만은 이게 저출생부 뭐 인구 고령 이 문제 인구 문제를 하실 분을 부총리급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또 청와대 수석 저출생 수석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정무장관 지금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이 청와대 홍보수석이 국회하고 대화 한 번 적 없습니까? 저하고 이분들 다 잘합니다. 네. 저한테 전화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큰 정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가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미 폐지하겠다고 해놓고 장관만 없어요. 네. 장관만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을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정무장관 과거에도 있긴 했잖아요. 있었죠. 보면은, 네. 네, 많이 있었죠. 뭐 전두환 대통령 때 노태우, 네. 뭐 노태우 대통령 때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을 거고. 뭐 김영삼 이름이 네.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뭐 서청원도 네. 장관도 YS 때 있었고 MB 장관 때 특임 장관 이재호 장관 특임 있었죠. 장관 이렇게 네. 해서 정무장관이 있었죠. 난 도대체 아니 그렇게 신설해서라도 잘한다 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100개의 부처를 1000개의 부처를 신설해도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도로함이 다불이다. 네.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이미 보면은 비서실장도 정치인 출신으로 바꿨고 정무수석도 재선 의원 출신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의원님이 느끼기에도 체감 못할 정도면 야당을 통해서 소통하는 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아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아니 정부장관 신설해서 잘한다면 좋다니까요. 네. 그렇지만 아무리 신설해도 대통령이 안 바뀌면은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 열불 나네요. 아니 근데 대통령이 안 바뀌면 결국은 바꿀
주체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어쨌든 간에 여당에서 전당대회 진행 중 아닙니까? 여당 후보 중에서 한동훈 후보가 조금 한다고 하지만은 그 대통령 상대로 뭔가 지거나 하는 목소리가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최상병 특검을 대법원장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한테 추파를 보내잖아요. 이건 뭐 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런다 하지만은 이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대표를 출마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등짝에 비수를 꼽았어요. 꽂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저 장악력 가지고 되겠느냐? 배신자라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랑의 배신자도 아니지만은 정치 배신자가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형국으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저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은 하지만은 어떻게 됐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되더라도 또는 실패하더라도 저는 국민의힘의 분화는 시작됐다. 친윤 비윤. 네. 이렇게 됐다. 근데 분화가 시작됐다는 건 되게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탄핵되기 한 100일 전, 뭐 6개월 전만 해도 그런 징조를 사람들이 거의 못 느꼈잖아요. 그렇죠. 네. 갑작스럽게 변화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네. 이 법물이 터지면요. 네.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 생각, 민심이 제일 중요한 거고 민심은 과학이다. 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보십시오. 탄핵, 국회 청원 나는 국회의원인 저도 몰랐어요. 그런 제도가 있는지. 예. 소청심사위원인 저도 몰랐어요. 네. 그런데 그게 딱 터지니까 국민들이 알려지니까 2시간 이상을 대기하면서 청원에 서명하려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 7월 20일까지라니까 오늘 아마 내가 볼 때는 7월 1일부로 서버만 제대로 된다면 100만이 넘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내일 넘는다 하면은 자 19일간 하면은 저는 200만, 300만, 400만 간다 이거예요. 최소한 300만은 넘으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빨리 네. 이 서버를 개선시켜줘야 될 거예요.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인증을 한 동의한 사람들이 순수하게 100만이 넘고 200만, 300만 간다는 거는 실물적으로 정권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 우리가 박근혜 국정농단 때 광화문에 전국에 퍼진 촛불들이 어떻게 불탔어요? 몇십만이 모이니까 갔잖아요. 네. 그런데 300만, 400만이 서명을 했다? 이건 이미 뚝이 무너진 거예요. 윤석열 정권의 뚝은 무너진 거예요. 언제 무너지느냐? 이게 남아있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절대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쉽게 보지 마라. 민심이 무너지고 있다. 민심은 과학이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뭔가 이걸 돌파하는 수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무장관이라든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일부 입각하는 사람들 몇 명 장관 바꾸고 이런 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꼼수로 네. 해결이 안 돼요. 꼼수로 해결이 안 돼요.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국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자꾸 얘기한 거예요.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것보다는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서 7공화국의 새로운 미래 시대의 대문을 활짝 열고 하는 게 좋다. 이런 제안도 해봤지만은 아직 움직이지 네.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안이 나올 거예요. 안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길을 간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하나 여쭤보면은 그 여당에도 그 아까 개헌론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식의 개헌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물밑에 좀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죠.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그 얘기를 했다가 그냥 네, 용산에서 접었지만은 귀시대기 하나 네. 맞고 그냥 싹 물러갔는데 어떻게 됐든 그러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저하고 당대표인 안상수 대표하고 네.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고 받아오겠다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받아오겠다고 했는데 못 받아오더라고요. 이번에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들 오찬에도 저는 늦게 갔지만은 제가 네. 가서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누가 자기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그렇게 하겠느냐 하고 사실상 거절을 하는 걸 보면은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네. 큰일 납니다. 두고 보세요. 민심은 불타면 타버리는 거예요. 무슨 작전? 이것도 좌파가 작전하나요? 좌파들이 지금 서명하나요? 민주당 당원들이 250만이 서명한다 하면은 왜 250만 안 갔대요 아직?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서민 경제가 이렇고 농어민이 이 고생을 하고 노동자 특히 우리 군인들 가면 얼차례로 죽고 남북관계 이런 위기가 오고 있지 않냐. 제발 윤석열 대통령님 당신이 정신 차려야 나라가 삽니다. 저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지원 의원님 모시고 다양한 정치권 현안을 둘러싼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가시기 전에 좀 하나 더 좀 여쭤봐달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네. 국민의힘 아까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지금 아까 판세상으로는 지난번에도 나경원 후보의 우세도 약간 점치시다가 방금 전에 이제 원희룡 후보도 눈여겨봐야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후보가 안 된다고 보시는 주요 근거는 좀 어떤 겁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이재명도 조국도 아니고 한동훈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DNA가 있기 때문에 결국 간다. 네. 제가 나경원 의원이 될 것이다 네. 라고 했는데 어정쩡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친윤도 아니고 비윤도 아니고 스탠스가, 거기다가 네. 1년 단축 개강 얘기했다가 개헌 얘기했다가 한 기퉁이 맞고 헤맸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실 여부는 모르겠어요. 원희룡 위원장한테 나가라. 거기다 힘을 실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민심을 업고 지금은 나가지만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윤심을 업은 80% 아니에요. 당원이. 네. 그리고 1차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과반을 못 넘겨서 결선에 가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당대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럼 자연스러운 연임 추대냐 찬반이냐 얘기가 있다가 일부 분들이 좀 이렇게 지난주에도 보면은 이게 노이즈 마케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가능성은 열어두셨더라고요. 출마할 수 있다. 네. 저도 김두관 전 의원 전 지사하고 가깝지만은 아직도 저한테 전화 한 번 없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올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이재명이 일극 체제다 어째다 하지만은 우리 민주당의 최대의 목표는 정권 교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승리로 이끈 리더십 그리고 지난 윤석열 정권 2년 넘도록 계속 국민 지지를 가장 압도적으로 받는 이재명 전 대표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 않느냐. 그러면은 당을 맡겨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가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이룩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도 맨 먼저 총선 끝나고 이재명 대표 연임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우리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일극 체제로 가고 지금 최고위원들이라도 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되는데 다 10여 분이 똑같은 친명이다 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음. 잘못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어젠가요? 이렇게 보니까 본인 SNS에 문자가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이렇게 호소를 좀 했던데 우리 사실은 의원님도 예전에 문자 전화 한때 많이 저는 받으셨잖아요. 지금도 많이 받으세요. 예. 일부 해병 네. 이런 사람들이 극우 세력들이 요즘 어떻게 공격을 알고? 많이 하는데 네. 저의 전화번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든 그러한 극단적 팬덤 정치는 지양돼야 된다. 거기에 좌지우지해서 돼서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당당하게 하겠다. 네. 또 이재명 대표를 저는 지지하지만은 최소한 우리 민주당의 다양한 목소리, 건강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들이라도 좀 다양하게 출마하고 선출했으면 좋은데 다 친명들이 출마한다고 하면은 이게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민주당 의원들 공사석에서 뵈면 그 뭔가 나올 법한 분들도 그런 뭔가 꺼리시는 분위기가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심해요. 그 좀 그냥 무슨 말만 네. 하면은 문자 폭탄 전화 세례가 심해서 저도 생각했었다니까요. 제 사무실 없애버렸어요. 원래 사무실 원래 얻으셨던 겁니까? 그렇죠. 준비했었어요. 당대표 선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지원 의원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부에서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